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늦게까지 기다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쪽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도 만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나온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 최신 나온 가이드라인부터 Q&A까지라고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강의 내용으로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진료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궁금해하시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해서 책도 냈었는데요.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이 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앞에 아주 복잡한 병력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이미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동안 지내왔던 아이들의 노출력이나 또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듣다 보면 이제 '아 이건 누가 들어도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돌토돌 피부에 뭐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드러기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 사진을 보지 않으면 두드러기인지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피부 증상이 하나도 없이 복통이나 설사 위주로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이 아이에게 먹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식품 알레르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제한할 필요가 없는 음식을 몇 년씩 먹이지 않고 가족 모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진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놓쳐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 봐 가능하면 어떻게든 먹이지 않고 반응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진단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다면 최근에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환자한테도 좀 먹이거나 노출을 시키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될 만큼 물론 가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치료 방법이 나올 만큼 아이들이 가능하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치료, 관리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오돌토돌 약간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해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실제 알레르기와 연관이 없어서 잘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식품 알레르기의 관리 핵심은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제가 왜 여러 가지 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아이한테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다 또는 음성이다 할 때 과연 이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의심되는 그 증상이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의사들은 이제 병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력과의 연관성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는 전문가가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혈액 검사. 엄마들이 이미 그 검사 이름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뮤노캡, 피부 반응 검사, 마스트 검사 이런 것보다도
실제 유발 검사라고 해서 아이가 의료진 앞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노출이 되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유발 검사가 아무래도 시간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서 항상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뭐 병력과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해 보고 안 될 때 또는 애매할 때, 아니면 진단됐던 아이들이 이제 과연 좋아졌는지 봐야 될 때,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경구 면역요법을 준비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유발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했을 때 진단된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또는 어떤 면역이 조금 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최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좀 애매하게 의심이 되거나 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계란 사다리, 우유 사다리라고 해서 알레르기성이 조금 낮은 조리 방법, 그리고 이런 조리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아주 소량부터 먹이면서 이 면역이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개발이 될 만큼 아이들한테 이제 좀 잘 먹이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치료에 가지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만큼 최신 치료 방법들이 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오늘 이제 같이 말씀드릴 경구 면역요법이 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유럽에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가이드라인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이 유럽에서 이제 최근 나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좀 꾸준히 잘 정리해서 내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에 가능하면 제한하고, 가능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어떻게든 생기지 않는 쪽으로 하고, 이런 것에서 조금 먹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엄마나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들까지 좀 케어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이드라인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림을 가지고 왔더니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이 관리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치료이고, 네 번째가 이 치료 중에서도 면역을 좀 조절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 식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 항원을 어떻게든 피하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못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좀 개별화된 치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식이 관리이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에 아이가 아무래도 "No, 안 돼."라고 하는 상황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는 생활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자꾸 거부당하는구나.' 또 부모님도 이런 아이들을 인제 관리하고 키우시면서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좀 따뜻한 배려,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좀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 있지 않은지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조금 마음 챙김에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치료로 들어가면 인제 여기에 나와 있는 emergency med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제 빨리 이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또는 이제 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교육을 가능하면 문서화된 형태로 그래서 인제 잘 기억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 역시도 이 진료실에서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보여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인제 방송에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시는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에피펜, 젝스트 자가 주사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꼭 이제 이 알레르기 그 반응이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사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제 굉장히 좀 차별화된 부분이 몇 가지가 앞에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면역에 관련된 좀 조절 기능하고 연관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최근 10년 이내에 식품 알레르기에 조금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경구 면역 요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인제 면역 치료의 종류 중에 경구 면역 요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의 면역 치료도 인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연구들이 나왔고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인제 적극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경구 면역 요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 축으로 더해진 것이 조금 특징적인 오말리주맙 치료법입니다. 오말리주맙이 이 새로 나온 자가 주사약으로도 인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약인데요. 사실은 역사가 그거보다는 쪼끔 더 오래되었습니다. 워낙 인제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에서 많이 성인 치료로 사용되어 왔던 약물인데 최근에 이제 FDA에서 식품 알레르기 치료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인제 이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4 개의 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치료 방법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은 음식, 확실하게 진단받은 음식은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음식은 제한해라. 특히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공간에서는요. 인제 이 마음을 놓고 또는 이제 옆 친구가 잘 모르고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제한 그리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치료와 관리의 아주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만 3 세, 4 세까지 계란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서 안 먹고 있다. 그래서 인제 "계속해서 제한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반응이 없는 음식은 무서워서 제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알레르기 경향이 있는 아이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조금 더 면역이 과민한 형태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검사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런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이셨을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몸에서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있는 음식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잘 섭취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음식을 이 설명받고 반드시 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못 먹는 음식이 있고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영양 섭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에 맞는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못 먹는 음식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영양소에 대한 관리 방법을 미리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잘 이제 지원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가족들이 얼마나 다른 가정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좀 손이 가는 부분도 많고 눈길도 인제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음식을 구매하시거나 어디 가서 외식하실 때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씩 더 늘어나고 또 아이가 인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충격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은 PTSD와 유사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족 전체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하게 인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반응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레르기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도 인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른다. 내가 주사약 이름은 잘 모르지만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안 되고 주사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를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약에 대한 그 강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서 같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두게 되면 이제 쇼크로 진행하고 즉 혈압이 떨어지고 아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약 처방을 받아서 항상 상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항상 마음이 안쓰러운 아이들이 이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인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사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는데 사실 이거를 처방받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드세요. 뭔가 인제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엄마들, 아빠들을 만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책으로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제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을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이런 자가 주사를 가지고 다닐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지만 사실 어떠한 장애도 겪지 않고 어떤 힘든 일도 겪지 않고 아이를 20 살, 30 살까지 키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일이겠지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사약 처방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이 씩씩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피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원인 음식을 어쨌든 노출되지 않아야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회피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식품 표시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한국인에게 굉장히 흔하게 알레르기 원인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반드시 성분 표시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바탕색과 다른 이 색깔로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 주셔야 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표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알레르기 원인 음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가 알레르기 항원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잘 피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이제 조리 도구를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되거나 또는 이 알레르기 항원을 만진 손으로 이제 접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입술이나 손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노출되고 접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교차 반응까지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 교차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견과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그 견과류 동일한 것이 아니어도 이런 교차 반응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까지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 우유나 분유에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이 사냥류에도 반응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차 반응들 또 앞에 제가 손이나 입술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비의도적인 섭취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출시킬 마음이 없었지만 의도하지 않고 노출되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교차 반응이나 비의도적인 섭취를 함께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식품 알레르기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음식에 노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노출을 차단하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한 영양적인 관리나 심리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기본인 관리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들로는 전문 진료팀의 지도하에서 알레르겐 특이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피부를 통해서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식품 알레르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면역 치료 방법은 경구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입으로 먹여서 장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면역요법을 이제 잘 하게 되면 항원마다 알레르기 음식의 종류마다 성공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아주 잘 되는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결국은 탈감작 또는 면역 내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감작이 유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먹었다 끊었다 하게 되면 다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앞에 걱정했던 그런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감작 유도를 목표로 해서 경구 면역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에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나온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말리준맙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이 오말리준맙은 IgE 매개형,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는 이뮤노캡, 피부 반응 검사, 그리고 마스트 검사에서 이제 양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IgE 알레르기 항체입니다. 이 알레르기 항체를 차단하는 주사약제이기 때문에 경구 면역요법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결국은 IgE 항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IgE 항체를 막는 오말리준맙을 같이 쓰면서 경구 면역요법을 하면 이로운 효과는 조금 더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좀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말리준맙을 병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논문으로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고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구 면역요법이 그렇게 많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면역이 이제 너무 예민해서 남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역 상태가 알레르기 항원을 인지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할 만큼의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 그 자체를 아주 소량부터 먹이기도 하고요. 또는 알레르기성을 아주 낮춘 조리 방법을 이용해서 알레르기성이 별로 생기지 않는 형태의 음식을 아주 소량부터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량을 정해 놓고 이 목표량까지 아주 소량부터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먹도록 하는 겁니다. 매일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이 음식 항원을 아주 매일매일 조금씩 양을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늘려가면서 먹이는 거고요. 이 방법을 우리가 증량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대개는 6개월에서 1년,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한 1년 반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결국 목표한 것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표량까지 양이 늘어나고 나면 그다음엔 우리가 유지기라고 해서 한 1, 2년 이상 연구에 따라서 또는 아주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3년 이상 유지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기 동안 내가 목표로
정도로 한 이 양을 꾸준히 먹게 되면 면역이 익숙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여태까지 괜히 예민하게 반응 보였구나.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걸 익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뭐 시금치나 이런 거 먹기 싫을 때 "오늘은 요만큼만 먹어 봐. 오늘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도 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책을 정말 싫어하는 애는 "오늘은 문장 하나만 보자. 오늘은 반쪽만 읽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나중에 인제 점점 익숙해지도록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경구 면역요법이 그런 일상에서 좀 싫은 것들을 좀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유사하게 차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구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이제 핑크빛 환상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경구 면역요법을 인제 많이 하면서 이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은 제가 진료를 본 이후에도 '아 얘가 반응이 생기면 어떡하나. 뭔가 이 아이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인제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이 경구 면역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앞에도 나와 있는데 "전문 의료진의 지도 감독 하에 해야 된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기도 한데 단점이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반응이 없어졌다. 그런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역치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의 양인데요. 이게 증가하니까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겠죠. 또 학교 보낼 때 엄마 눈에서 벗어날 때마다 신경 엄청 많이 쓰이는데 사고로 인한 노출로부터 보호도 되겠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나필락시스였다면 이제는 뭐 두드러기만 조금 생기거나 조금 가렵고 말거나 이렇게 반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불안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반면에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치료를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노출이 안 일어나도록 줄여 주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하니까 실제로 반응이 생기는 것도 1 년에 뭐 몇 번 없거나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면, 매일매일 알레르기 항원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빈도를 높여주는 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량기 동안에는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아이들이 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할 때는 아나필락시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는 이런 아나필락시스까지 경험하는 아이들이 경구 면역요법을 받는 아이들의 약 20% 내외가 된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아나필락시스나 일반적인 두드러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를 IG 항체가 관여한다라고 해서 IG 매개형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IgE 말고 다른 면역 세포가 관여하는 IG 비매개형 식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상구 식도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구 면역요법을 하면서 호상구 식도염이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기만 한 치료는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진 약들도 부작용의 빈도가 적은 것이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구 면역요법도 장점만큼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구 면역요법의 한계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어떤 상황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 알레르기 항원을 먹고 나면 역치를 낮출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아주 활동적인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열이 나고 인제 장염이 있는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피로하거나 또는 수면을 잘 못한 상태이거나 또는 인제 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또 그렇기도 하고요. 뜨거운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역치량이 떨어지고 반응이 이전에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한 2 시간 정도는 이런 역치를 낮출 만한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못 먹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어떤 음식을 진짜 꾸준하게 오래 꾸준히 먹도록 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예요. 못 먹던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것이.
그래서 장기간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에 대한 힘든 상황도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앞에 제가 경구면역요법의 치료 목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탈감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탈감작 상태는요. 먹던 음식을 꽤 오랜 시간 끊으면 다시 이 면역 반응이 과민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관해가 되어서 자유로운 섭취 상태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못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먹는 게 필요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거는 논문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경구 면역요법을 통해서 탈감작을 잘 유도하더라라는 보고들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보다 이제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경구 면역요법 초창기에 땅콩을 이용해서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입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콩에 대한 논문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여러 개의 논문들 이건 이렇다고 하고 저건 저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론 내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 메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논문 결과들을 쭉 붙여 놓고 이렇게 여러 개를 봤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결론이 어떠냐를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런 경구 면역요법을 페이버하는 쪽이 결과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 때 이 경구 면역요법이 효과가 있다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즉 여러 개의 논문들이 비교적 경구 면역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계란과 우유 미리 땅콩이나 견과류보다 제한하기가 힘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계란이나 우유에 대한 결과일 텐데요. 계란과 우유 같은 경우도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경구 면역요법을 조금 더 지지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이 연구 하나씩, 논문 하나씩을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결국 이 계란도 달걀도 경구 면역요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유 역시도 아닌 경우도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구 면역요법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핑크빛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나 연구 결과나 이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경구 면역요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되고요. 왜냐면 아나필락시스 생길 수가 있고 초반에 증량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식품 유발 검사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양이라든지 반응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아나필락시스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 그리고 이런 진료팀만이 안전하게 아이에게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계점이나 위험한 부분과 연관돼서 주의사항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먹도록 해야 되고요. 빈속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또 좀 더 잘 생깁니다. 중증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빈속에 먹지 않도록 하고 너무 저녁 늦게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구 면역요법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이 의료진들이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을 미리 교육받고 교육받은 대로 또 잘 하셔야 됩니다. 또 경구 면역요법을 진행하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천식이 조절이 안 되면 부작용, 위험한 반응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은 반드시 충분히 조절된 상태에서 이 경구 면역요법을 해야 되고 피부 상태도 잘 조절이 되고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감기나 장염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는 앞에 제가 역치가 떨어지고 위험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또 애매한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결정은 엄마들 또는 아버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구 면역요법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경구 면역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IgE 매개 식품 알레르기는 이 IgE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 IgE 항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약이 있다면 당연히 알레르기 반응도 줄어들고 노출이 되어도 별 반응이 없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IgE의 단클론 항체로 되어 있는 오말리주맙이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이 성인의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었었는데 식품 알레르기에서도 이러한 치료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별로 없는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아서 오말리주맙이 지금 이 치료 약제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 효과가 어떤지 오말리주맙을 이용한 여러 개 연구들을 모아서 봤을 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여러 개 있고 논문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을 모아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결과인데요. 오말리주맙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잘된 연구가 작년에 이제 보고가 된 NEJM 저널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FDA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말리주맙을 1세에서 55세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투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일부러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은 제가 우리말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에서 55세 17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말리주맙 스케줄은 대개 이 체중과 IgE 항체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2주마다 맞는 스케줄도 있고 4주마다 맞는 스케줄도 있어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16주에서 20주 동안 이제 투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알레르기가 같이 있을 때 이 주사를 맞고 실제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겁니다. 이 환자들은 땅콩은 뭐 100mg에도 반응을 보이고 다른 항원에 대해서는 300mg에도 반응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소량의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땅콩 같은 경우에 오말리주맙을 투여한 군에서 위약군보다 먹을 수 이 600mg 이상, 즉 처음에는 먹을 수 없었던 음식량의 거의 6배 이상을 먹을 수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의 환자가 600mg 이상의 땅콩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위약군에서는 7%만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자연경과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결국은 알레르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땅콩은 이런데 다른 음식 같은 경우에도 캐슈넛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약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계란과 우유의 경우에도 많은 양을 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세까지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이런 오말리주맙을 투여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성인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경구면역요법을 이제 받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그동안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속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하고 또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맛도 마음에 안 들고 냄새가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힘든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지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섭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경구면역요법을 하면서 오말리주맙을 같이 투여하는 게 아니어도 앞에 그런 오말리주맙 주사약만 유지를 하더라도 결국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꼭 경구 면역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에서는 이제 일부 인정을 받아서 경구 면역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사약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식품 알레르기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식이 있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쓸 수가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로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서 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주사약은 아이들이 꾸준히 맞을 때 아프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주사와 관련된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좀 이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구 면역요법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말로 써왔는데요. 반응에 대한 두려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자가 주사약을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맛에 대한 거부감, 또 알레르기 반응 자체, 그리고 내가 시간 들이는 거, 불안한 거, 또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요. 거의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올드보이에서 군만두, 영화의 올드보이에서 군만두를 계속 먹는 것과 똑같다. 같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아이가 이 맛이라든지 어떤 촉감에 대한 지루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구 면역요법이 힘든 경우에는 대체 약제로 오말리주맙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말리주맙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또 지금 한국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말리주맙 주사약은 또 이 주사약제 중에서 일반적인 약제 중에서도 조금 고가의 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소아 환자, 어린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이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것처럼 이득이 더 크냐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크겠냐 그러면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냐 A라고 하는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 B라고 하는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을 면밀히 재보고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부모님과 또 의사와 환자,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논의하는 공유 의사결정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실 경구 면역요법과 오말리주맙 치료 이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원인 음식 제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구 면역요법이나 오말리주맙 치료를 하지 않고 원인 식품을 제한하면서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연 경과를 기다리는 것이 나쁜 관리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여전히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음식을 제한하셔도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고로 노출되는 경우 응급약물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약 앞에도 강조 많이 드렸죠. 그리고 내가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겠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씩씩해졌고 우리 아이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경구 면역요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경구 면역요법을 줄이기 위해서 오말리주맙을 사용하거나 또는 경구 면역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오말리주맙 치료법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요. 또 이런 가족에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심리적인 지원, 배려 그리고 개별화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되는 치료 계획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모델을 요즘은 공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늘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생스럽죠.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고
있고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잘 익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 항상 길은 열린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대해서 준비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시간 질문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연님, 네, 4살 딸이 계란이나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입술이 붓고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네, 이거는 계란과 땅콩 알레르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알레르기가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번은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이런 경우 이제 피부 발진이 있으면서 숨쉬기 힘들어하면 저희가 이건 정의상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식품 유발 검사를 초반에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한 뒤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 김연님, 갑자기 입술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네,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적인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데요. 응급실에 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응급실에 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집에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약입니다. 상품명으로 에피펜, 젝스트라고 나와 있는 약이고요. 반드시 소지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살 어 삶은 음악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는 뭔가요? 주변 사람들 보면 갑각류부터 해서 우유, 견과류 다양하던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어린이 알레르기의 특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연령에 따라서 흔한 알레르기 원인 음식이 다릅니다. 영아기,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가장 흔한 식품 항원의 종류는 식품 알레르기 항원 종류는 달걀, 우유, 뭐 밀, 땅콩 이런 것들이고요. 청소년이나 성인기에 흔한 음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과류 그리고 해산물, 갑각류 이런 알레르기가 흔합니다. 또 과일도 굉장히 흔한 알레르기 항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꽃가루와 교차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원인 꽃가루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몸에서는 이 과일을 먹었을 때 꽃가루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과 소아 연령, 그 나이가 어린 영아기에 알레르기 항원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간 연령,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또는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 두 연령대의 항원이 모두 다 흔하게 알레르기 원인 음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알레르기 항원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기, 성인기 알레르기가 막 시작되는 연령이기도 해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은영리님, 제가 3년 전에 연어를 먹으면 얼굴이 붓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 먹었는데 괜찮은데 알레르기가 없어진 건가요? 식품 알레르기가 없어지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진단을 잘 받고 이미 진단을 받았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 또 어떤 항원에 따라서는 제가 한 2 년에 한 번 정도 보셔야 된다 하기도 하는데 꾸준히 전문가를 만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연어를 드시고 얼굴이 붓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게 맞다면 확실히 진단된 게 맞다면 지금 인제 오늘 이번에 드셨을 때 괜찮은 것은 알레르기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갑각류나 해산물, 견과류 알레르기는 달걀이나 우유 알레르기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연 경과상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실 제한할 필요가 없는 음식을 제한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년 이 병원에서 확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알레르기가 좋아졌는지 보시고 특히 이번처럼 이제 이전에 있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어졌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윤희 님, "선생님 경구 면역 방법은 음식을 먹이나요? 아니면
액체로 만들어서 설화 면역요법으로 하시나요? 인제 경구 면역요법의 가장 흔한 형태는요. 알레르기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조리된 음식을 아주 소량부터 이제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인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면역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인제 말씀드린 거는 경구 면역요법이고요. 약간 뭐 주사 형태로 개발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쓰진 않지만 또는 이제 피부의 경피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붙이거나 자극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설화 면역요법으로 인제 개발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액체를 혀 밑에 넣어서 우리가 진드기 면역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설화 면역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원이나 방법도 있거든요. 병원이나 센터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면역 치료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치료받으시는 곳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님 34살 때 갑자기 조개류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37 살부터는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복용 중인데 40 세가 되시고는 조금씩 모르고 드시면 약간만 가려운데 이런 경우면 조금씩 먹어도 되나요? 그냥 가렵기만 한 거면 사실 경구 면역요법을 할 때에도 먹어서 이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가렵기만 한 게 맞다면 먹는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인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면역 치료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계속 먹어서 오히려 좋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제 양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문가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